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동훈입니다. 저는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자료원에서 데이터 페어를 한다고 말씀을 듣고 저희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서 발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저희도 비슷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공개를 하는 것이 맞은 것인가 라는 고민이 들었고요. 그런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목말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 설명회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발표를 하더라도 여전히 목말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오늘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인데 그거에 앞서서 저희 처음에 소개를 하실 때 저희 데이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배우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소개를 좀 드리면은 오늘 발표는 조사 개요부터 해서 설계 및 내용 그리고 활용 성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될 텐데요. 사실 조금 심플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발표자들 분들께서는 주로 이제 고용이나 뭐 그런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쪽의 내용이 친숙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걸 이제 그쪽을 생각을 별로 안 하시고 학교 쪽이나 뭐 학생이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교육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제 대부분이 학교 생활을 경험을 하셨을 테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다문화 청소년 패널이 시작된 그런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주변을 돌아보시면 지금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 생활 그런 터전에서도 그런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는 이제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춰서 비다문화 기존의 자료들이 비다문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수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문화 청소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난 2011년 1기 코호트부터 해서 지금 2019년 2기 코호트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을 지금 이제 뭐 디테일한 어떤 숫자들을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런 추이들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얼핏 봐도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증가세가 굉장히 저희 비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저희 출산율을 생각을 하면 비교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교에서 차지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학생이 이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기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중도 입국이나 아니면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거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4분의 1 정도가 외국인 가정이나 아니면 중도 입국에 포함되는 그런 추세라서 기존에 저희 1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저희 자료에 들어온 그런 샘플 자체가 저희 국제결혼 가정 자녀로만 이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어떤 그런 흐름들을 반영을 해서
새롭게 표본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고, 동시에 1기 코호트가 저희 2018년, 19년쯤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정책연구원이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을 아마 청소년 기본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내셔널 유스 폴리시 인스티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인데 유스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까지 이제 포함하는 그런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청년 연구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어떤 생애 전반기에 그런 삶의 변화들을 보려면 청년까지 저희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잘 이제 먹혀들지 않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올해 조사하는 데만 해도 이제 몇 억 단위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1기 코호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웠고 지금 이제 2기 코호트가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2019년에 해서 기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유형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목적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다문화 청소년의 어떤 발달적인 특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주된 목적이고요. 다음으로 실증적 이런 걸 통해서 앞서서 서영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실증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런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료가 되고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의 다방면에 걸친 그런 발달 궤적을 관찰하기에 굉장히 이제 용이한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선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근거한 그런 요인 그런 것과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다문화 청소년을 종단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다문화 청소년 패널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도 있는데요. 저희 원에서 수집되는 여기서 물론 다문화 배경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분석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 종단 조사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저희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에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오셨지만 거기서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횡단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은 샘플 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7, 8천 명 정도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령대가 일단은 다양하고요. 그리고 3년에 한 번 주기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이 반복해서 포함이 물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종단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저희 조사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사는 그 청소년과 어머니 이렇게 쌍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구축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건 1기와 2기 코호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문화 청소년의 의미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특별히 1기 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만 모집단 분포 자체가 국제결혼 가정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1기에는 국제결혼 가정자녀가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2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시대적인 그런 변화를 고려를 해서 국제결혼 가정자녀뿐만이 아니라 중도 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 자녀까지 포함을 해서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 및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1기 코호트, 2기 코호트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3년에 1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23세에 도달했고요. 2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앞서서 1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기 지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세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유지조사와 본조사와 올해 유지조사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패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본조사로 하기 위해서 이들의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땐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를 하기 위한 관리조사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조사에는 보통은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정도의 불과한 문항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구축했던 1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 유지율이 61% 정도 되고요. 2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급의 변화가 있으면서 약간 좀 이탈이 좀 더 발생을 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작년까지 8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본조사로 추진하면은 너무 1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기가 사실은 저희가 생애 전반을 바라봤을 때에는 앞에 청소년기의 생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후반부를 위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인가,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청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저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좀 되지 않아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조사 설계 및 모형에서 모집단 말씀을 드리면 1기 코호트 처음 저희가 조사를 시작할 때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다문화 가정 학생이 약 4,5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던 인원들이 약 1,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수가 조사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3학년 그리고 2019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2018년 기준 3학년에 있었던 다문화 가정 학생이 17,0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서 저희 2,200~300명 정도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제 적지 않은 정도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사 단위는 저희 이제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그리고 그들의 학부모인데 저희가 어머니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 유형이 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가구 기준으로 몇 가구 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200~300 가구 정도 중에 국제결혼 가정이 1,700 가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도 입국 가정이 175가구, 그리고 외국인 가정이 355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 입국 같은 경우엔 저희가 1차 때 좀 부족하게 저희가 모집이 되어서 2차 때 조금 더 많은 표본수를 추가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포함이 안 돼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6가구 정도가 추가가 되어서 이제 중도 입국 같은 경우에 175가구가 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문화 청소년 같은 경우에 국내에 출생하는 그런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쭉 거주를 하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지만 중도 입국 가정의 청소년이나 외국인 가정의 청소년들은 해외로 이제 중간에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널 유지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1기 때는 이제 캐피라고 해서 그런 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가 이제 태블릿 PC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 이후에 태피로 지금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유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관리 조사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온라인 조사를 포함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1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유지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지금 한창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많이 갈 시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의 어려움이 큽니다. 그나마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녔을 때는 좀 다르게 요즘에 핸드폰을 이제 군대에 들고 가고 그걸로 인해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 편이긴 한데요. 여전히 좀 저희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따가 뭐 잠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조사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패널 인터뷰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0차 조사 1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성인 연령이 이제 되면서 학부모 조사를 대폭 축소했다라는 그런 특이점이 있고요. 2기 코호트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문 조사원에 있어서 면접 조사 방식 이제 태피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그 학부모들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언어를 좀 다양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영어로 설문지를 제공을 할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미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2기 청소년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이거 패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조사가 된 것이 상대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재미도 있고 결과에 있어서도 좀 흥미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2기 청소년 같은 경우 2019년에 최초 조사가 되었고 지금 올해 5차년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대로 그 결과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기는 대부분의 패널 조사나 패널 조사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클리닝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리닝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걸리고 저희가 승인 통계를 공표하는 데 있어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는 21년까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내부 기관의 논의와 저희 연구진의 의지로 좀 공표하는 시기를 데이터 공개 시기를 앞당기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차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7년에 학술대회가 한 번 개최가 되고 그 이후에 개최된 적이 없는데 학술대회 개최 내년을 목표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서서 1차 웨이브, 그러니까 임민직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1차 웨이브와 2차 웨이브 비교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일부 문항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저희 지금 제공해드린 그 내용 표를 보시면 그 1기 문항을 수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1기와 2기 데이터를 비교를 할 수 있다. 다만 시기가 좀 많이 8년 정도의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사되었던 것과 그 이후에 새롭게 조사되었던 것들 내용에서 조금씩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자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좀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점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히시고 분석을 하심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문화 청소년 패널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언어나 이중문화 경험이나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것과 같이 그냥 비다문화 청소년들이 좀 흔하게 경험하지 않을 법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어 능력, 이중문화 경험, 뭐 그 지원 정책 이걸 토탈로 대영역으로 저희는 문화 적응 및 이중문화로 묶었는데 이 부분이 좀 비다문화 청소년과 좀 특징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아동 청소년 패널과의 어떤 비교 가능성을 고려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좀 중복되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사실은 문항들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올해 연구 책임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밖에서 봤을 때에는 이걸 비교 가능하게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단계에서 그것들을 바꾸기에는 과거의 그런 연속성들을 고려해서 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좀 저희가 균형을 맞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문항들 그리고 수정된 문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는 않고 저희 데이터 설명회 때 오시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8월 24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를 하는데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쌍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부모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 유형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내에서 출생한 청소년 같은 경우엔 언어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 입국 청소년이나 외국 가정 청소년 같은 경우엔 언어나 아니면 그쪽에서의 경험, 좀 국내 출생 청소년과는 좀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물어보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저 칸에 색칠을 한 것들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자녀들의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을 묻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다문화 청소년 패널이기 때문에 좀 문항들이 많지는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1분밖에 안 남은 관계로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요. 데이터 활용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활용이 좀 그래도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발간 논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고요. 저희 발간 논문을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 뭐 이러한 그런 단어들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당연히도 다문화 청소년이 많이 나왔고요. 이외에 이제 자아 존중감이나 문화 적응 스트레스, 학교 생활 적응, 우울,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변수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도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의 유의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가구 단위로 조사가 되어서 한 가구에 이제 청소년이 2명 들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하고 학부모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기 코호트 같은 경우에 10차 조사 이후에 유지조사, 본조사, 유지조사, 본조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24년 계획은 좀 야심차게 본조사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중도 입국 청소년과 외국인 자녀가 있는데, 이 대상의 특성상에 초기 구축된 것들은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아동 청년 데이터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데이터를 저희 원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는데,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엔 특이하게 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제출하는 그걸 드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신청은 이제 여기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여기 데이터 활용 이 부분에 다 생각을 해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후에 공개 방식은 조금 변화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일정도 저희가 데이터 설명회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